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어제 발표가 났어요. 발표가 났는데 뭐가 발표가 났느냐? 고덕지 신도시 안에 아파트들이 계속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요번에 이제 나왔던 거는 A49블럭의 호반서밋 3차. 이거는 사전 청약이 들어간 상황에서 계약 취소권이나 아니면은 부적격으로 나온 물건들 그 부분이 이제 본청약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1순위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상황이 고덕국제 신도시는 유독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고덕국제 신도시는 왜 이렇게 유독 청약 경쟁률이 나오는지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제 그거 한번 보면서 풀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이제 발표가 났어요. 1순위 청약 결과가 나와서 청약 경쟁률이 발표가 됐는데 워낙에 세대수가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쟁률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건이 있잖아요. 사전 청약이 들어가고 본 청약 들어가는 어제 그 청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 조건이 있단 말이죠. 입주를 해서 3년을 거주하라는 그 조건이 있는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평택 당해는 물론이고 경기도 전국에서 난리가 난 상황인데 전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 상황을 알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들 뭐 실거주 하시려고 하셨겠죠. 워낙에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가 핫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는 건지, 청약 경쟁률 그 부분을 어떻게 보는 건지 하고 이제는 제가 모델하우스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온 결과로 어떤 동이 정말 의활동이 될 건지 어떤 동이 프리미엄이 붙어도 다른 타동보다는 많이 붙을 수 있는 동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가 84 타입하고 100 타입하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이제 그거를 한번 풀어보려고요. 자, 이제 청약홈 한번 볼게요. 청약홈은 어디 들어가? 네이버로 들어가요. 화면 볼게요. 자, 네이버에서 청약홈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시면은 우리는 청약 경쟁률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볼 거는 어디? A49블럭 호반서밋 3차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볼 건데 여기 옆에 보시면 이게 청약 경쟁률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1순위 청약 경쟁률이에요. 그 전에 특공했던 거는 또 따로 있었고 이거는 1순위 마감으로 다 이제 끝난 상황인 거고 이런 식으로 청약 경쟁률이 나왔는데 1순위에서 다 마감이 됐죠. 그리고 당해 지역, 경기도권, 전국권 이 상황이 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일단은 1순위 마감인데 청약 경쟁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거를 한번 또 볼게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로얄동이 어디고 이런 부분도 한번 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첫 화면이 이거예요. 전 평형 1순위 마감. 1순위 경쟁률 32.3대 1.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32.3대 1이 나왔어요. 이게 고덕국제 신도시만 유독 그런 거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고덕국제 신도시만 평택에서는 유독 다른 쪽 같은 경우 안중에 뭐 화양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되어 있는 부분이 계속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고덕국제 신도시나 아니면 지제역 여기만 이제 경쟁률이 나오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호반 서밋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9블럭에 지하 2층에 최고 23층 주차 대수는 984대 요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대는 84 APC가 있고 100 타입이 있는데 703세대 중에 특별 공급 빼고 190세대 정도가 1순위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청약 경쟁률이 그 세대 대비해서 경쟁률이 나온 건데 어찌 보면 더 높아야 되는 상황도 될 수 있어요. 몇천 대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번에 지제역 앞에 있는 지제역 자이 같은 경우에는 뭐 천대 1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이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어제 일도 잘 모르니까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천 몇 대 1인 것 같아요. 세대수 6세대인가 그거밖에 안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190세대 정도가 그 정도의 뭐 82대 1 그 정도 나오는 거 보면 그래도 덜 나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 저희가 모델하우스를 간 이유는 이게 이제 모델하우스 가서 보면은
이 위치를 아파트별로 해가지고 동별로 해가지고 이 모형을 다 지어놨거든요. 그 모형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지금 이제 이 맨 땅에다가 우리는 도면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모델하우스에 가면 동별로 다 건물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 뷰를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이 시야가 트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로 거실 뷰가 어디로 앉아야지, 소파 뷰가 어디로 나와야지 이 뷰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러 모델하우스를 가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누가 봐도 제일 괜찮은 동은 1562동하고 1563동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100타입. 그리고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1561동 정도가 되지 않을까. 1561동 정도에도 1, 2, 3라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 밑에 보시면 요 밑에가 1562동하고 1563동 앞에가 학교 부지더라고요. 근데 이 학교가 정말 많이 높아봤자 이 7층 이하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1562동이나 1563동에 7층 이상만 되면 그래도 뷰는 나온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561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뷰를 갖다가 이 앞에 정면 뷰는 조금 막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쇼팝이나 아니면 TV 있는 뷰, 이 정도로 봤을 때는 좀 시야감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1562동하고 63동, 61동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4 같은 경우에는 1동이 제일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동, 3동 요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서 보니까 1566동에 1호 라인이 그래도 앞뒤로는 좀 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쇼파뷰 같은 경우는 우리가 45도 각도로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인지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566동에 1호 라인 아니면 1561동에 1, 2, 3라인 아니면은 100타입에 1562동에 뭐 그 정도 아니면 1563동 정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서 이렇게 했고요. 가서 저희가 모델하우스의 타입을 들어가서 봤는데 조금 많이 호반 건설이 왜 그런 식으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할 때는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는 하셨고, 그리고 반응들도 괜찮다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들이 눈높이가 자꾸 높아지잖아요. 모델하우스가 이 호반만 보는 것도 아니고 중흥도 보고 제일도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호반이라는 건설사 자체가 도급순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반 서민 3차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중흥이나 얘네들이 훨씬 더 낫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안에 모델하우스 들어갔을 때 84타입이나 100타입 같은 경우에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있고 눈에 좀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옛날 아파트를 그대로 갖다 놓은 느낌? 그 대신에 앞에 이제 발코니 부분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옛날보다는 조금 더 적어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형편이 없었고, 그 대신에 이거를 뭐 안에 인테리어가 좋든 안 좋든 어찌됐든 간에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위치 한번 볼게요. 지금 위치를 보시면 이게 고덕국제 신도시인 거고, 여기가 서정리역, 서정리역 앞에 있는 게 1단계 아파트라고 보시는데, 이게 이제 3년차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반등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2단계가 에드타운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에드타운 같은 경우가 요 앞에는 민간 분양을 했고, 요쪽 같은 경우가 지금 임대나 신혼희망타운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호반 들어가는 요 라인이 민간 분양을 많이 했죠. 그래서 호반 서밋 같은 경우가 이 에드타운에 민간 분양하는 이 첫 번째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국제학교가 들어오면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거주를 할 때는 이쪽 라인으로 다 들어가서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이 안에는 신혼희망하고 임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덕국제 신도시의 1단계가 아니고 2단계라고 해도 이 정도의 위치면 정말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고덕국제 신도시를 크게 놓고 봤을 때 이 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유일하게 이제 호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쪽에 지금 예술의 전당은 착공이 들어갔고 도서관은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괜찮은, 그래서 요 정도의 이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에듀타운으로 형성시키기가 정말 괜찮은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고덕지 신도시에는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서정리 역세권을 볼 거냐 아니면은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 학군을 보면서 에듀타운 쪽으로 갈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에듀타운 쪽 형성되는 게 그래도 이제 발전 가능성은 더 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 호반서밋 3차 같은 경우에 위치는 괜찮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당첨이 됐어요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은 없겠죠. 당첨이 됐는데 어떡할까요? 내가 1층이 됐어요 2층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오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게 호반서밋 3차거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3년이라는 입주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다 계약은 하실 것 같아요. 계약은 하실 것 같은데 이 계약을 진행하면서 이제 실입주 조건 이 부분이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이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들어오시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델하우스를 갔다 그랬잖아요.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좀 많이 실망 아닌 실망을 하고 왔는데 여기에 이 모델하우스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홈페이지에는 84A 타입하고 100 타입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타입을 보는데 84 타입 중에서도 A 타입 한번 볼게요. 가서 봤을 때는 저희가 화이트 톤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화이트 톤이 굉장히 시야감이 넓어 보이고 그리고 안에 구조 자체가 굉장히 터져 보이는 그런 시야감이 있는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서 보니까 조금은 좁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지금 거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방 하나가 있는데 이 방 자체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다용도실에는 뭐 특화되어 있는 거는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이런 정도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부분이었던 거고 또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에 그 드레스룸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화장실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 공동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거는 없었고요. 그리고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도 그닥 특별한 거는 없었고 그래서 84 타입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100 타입을 보시면 이게 이제 100 타입인 거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별반 뭐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요 거실을 가서 보시면 조금 더 크다라는 거 84보다 그래서 요런 정도의 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 세탁실도 거의 뭐 84 타입하고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비슷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알파룸에 룸 하나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안방을 가서 보시면 안방 침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별한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뭐 지금은 뭐 다 늦었겠죠. 84 타입을 할래 100 타입을 할래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 타입 하겠어요. 이 금액대가 조금 차이가 나도 100 타입을 하겠어요. 그 전 영상에도 제가 100 타입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100 타입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0 타입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전 영상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정리 한번 해봐 드릴게요. 지금 고덕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가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다른 부동산 경기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데는 뭐 좀 침체기가 있다고 하는데 조금씩은 반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덕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약 경쟁률이 나왔다고는 해도 190세대에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그래도 대박,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입주 조건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들어가서 실입주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만약에 하나 뭐 전국 청약이 돼서 누군가가 전국에서 됐다고 한다면 실입주 조건을 맞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고덕국제 신도시 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분양이 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지제역 빼놓고 다른 타 동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되는 건 맞는데
화양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이 났지만 이게 계속 소진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멀리 보실 것 같으면 화양지구에 미분양을 가서 잡는 것도 괜찮고, 가까이 빨리 올라가는 갭을 굉장히 크게 보실 것 같으면 지제역이나 아니면 고덕국제 신도시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죠. 당첨이 돼야 말이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덕국제 신도시를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분양권을 사는 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 이제 실입주할 수 있는 부분들은 1단계 쪽에 그런 아파트 3년차 지나는 거, 그 정도의 아파트는 지금 매매가 가능하니 그런 부분들은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이 영상이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